네, 오늘 핫이슈 핫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포털 검색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구체적인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아주 핫키워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분들 자리해 주셨죠? 네,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십니다.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학교수 이내화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비방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뭐죠? 모든 곳마다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방송의 고수, 이렇게 책의 고수, 취업의 고수들. 이 고수들의 간 길에는요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요. 뭔지 아시죠? 모르시겠죠?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 무슨 발자국이죠? 바로 수고라는 발자국입니다. 이 고수를 뒤집어본 수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지만 좀 더 파이팅 하시라고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멋진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북세미나닷컴의 이동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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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 멘토 잡드림연구소 강민혁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담배를 피운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잠깐 지금 담배를 끊은 지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힘드실 이거 때구나. 흡연에 성공했다고 얘기하긴 그렇겠지만 나쁜 습관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시작을 한 만큼 우리 지원자들, 우리 취준생들도 혹 나쁜 습관이 있으시면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취업을 위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 금연 지속 여부 또 알려주시기를. 금단 현상이죠. 오늘 인간 현상으로 아마 좀 고생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자, 오늘도 세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주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이슈 핫키워드입니다. 열정페이 계산법, 지방대 인문계, 그리고 면접 성적표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열정페이 계산법. 이게 뭔가요, 이날 교수님? 사실은 이게 신조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패션 컬큐레이션 메서드라는 이런 방식인데요.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제 핫키워드 떴냐면은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약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 갑과 을이는데 갑질을 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안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대로 열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으면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 그래도 그 이름은 거창하게 열정페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다 하는데요. 강의장에 가면은 원래 이제 강의만 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찍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나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사내용으로만 쓰겠다고 자꾸 말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찍으시라고. 왜? 열정페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별도 계약을 합니다. 두 분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미 많이 당해봐서 저도 그 어떤 강의를 좀 아주 귀한 기회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영상이 막 유튜브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 자료인데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동 착취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는 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있는데 위반 아닌가요? 사실 뭐 이건 원천적으로 위반이고요. 사실 세상이 이제 공급은 많고 수요가 뭐 적으면 뭐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는 뭐 일 잘하고 너는 이것도 하니까 이것도 해주라. 그러니까 열정이라도 팔아라 우리한테. 사실 이게 내가 약자가 의례 생존법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게 있거든.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자면 도제와 그 제자와의 관계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게 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사용자 측에서 상당히 좀 깨달으시고 반성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용노동부에도 청년 인턴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일부의 고용주들이 청년 교육생들을 이제 인턴으로 이렇게 보면서 교육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최저임금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묘하게 있어요. 이제 빠져가죠. 사실 이제 법을 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청년 인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돈도 지원도 해주고 100%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인턴이 아니라
교육생이다. 사실 이제 인턴이라는 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을 인자, 턴은 돌아갈 턴. 그러니까 참지 못한 넌 나가라는 뜻이죠.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실 돈을 안 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종의 법의 이제 사각지대인데 이런 것들을 청년 인턴을 하는 취준생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확실히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찌됐건 이 열정페이 계산법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라라고 좀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좀 멀리 보란 말을 자꾸 드리는데 이제 나이 든 그 선배로서요. 사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우는 땡땡땡이다. 김태진은 땡땡땡이다. 그런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제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요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는 자세로 들어가시면 요것조차도 보기에 따라서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집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뭘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단독주택을 살다 보니까요. 고장나면 고치러 오시는 그 기술자 아저씨 옆에 일본 용어로 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시다가 한번 따라 붙습니다. 그 시다는 정말로 뭐라고 말까 거의 뭐 아주 그냥 함부로 부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돈 안 줘요. 그런 개념이 이제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뭘 생각한다? 관점을 바꿔서 기술을 배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술을 배우고 뭘 하겠다면 사실 열정을 파시는 건데 멀리 보시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은 방법이다. 네. 당장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멀리 보시고 그래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김태진 땡땡땡 뭐 이내와 땡땡땡을 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걸 한번 던져보는 것도 그다지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좀 다른 관점을 디자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핫 키워드 열정페이 계산법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면접 성적표가 또 검색어에 올라와 있네요. 강민혁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예. 네. 일단은 저도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9월 초에 롯데가 자기네들은 이제 면접을 보고 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그 이제 뉴스를 보면서 롯데가 이런 행동을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직자들 사이에서 롯데는 약간 좀 스펙을 좀 많이 보는 회사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물론 아쉬운 게 좀 있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줘가지고 스스로도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처음 들어보죠? 탈락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예. 뭐 굉장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혹시 뭐 그런 이메일은 아니겠죠? 귀하는 훌륭한 인재임에 틀림없으나 우리 회사와는 색깔이 안 맞으면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면접을 3가지를 보통 보거든요. 역량 면접, 토론 면접, 그다음에 뭐 PT 면접 이런 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역량, 인성, PT 3가지 면접을 보는데 우리 지원자들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주냐면 각 면접 유형별로 평균 점수, 그다음 합격자 평균 점수, 그리고 너의 점수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타내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단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역량 면접에서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공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량 면접에서 정확하게 너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건지, 계획적 출입 역량이 부족한 건지, 분석적 의사결정이 부족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왕 줄 거면 되게 구체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좀 이러한 좀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기업에서 이제 좀 반가운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밖에도 채용 불합격 통보와 함께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채용은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불합격됐을 때 많은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귀하는 뭐 뛰어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못함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소중한 고객님으로 남아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10군데 정도, 6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4개 기업 정도는 6개 정도 기업 정도는 불합격을 하게 되면 아예 이제 문자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통보조차 안 하는 그래서 약간 좀 우리 구직자들에게 원성을 좀 사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탈락자들을 또 어떻게 위로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또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아무리 성의 있는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탈락자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내가 믿었던 기업인데 최소한 이런 예의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되게 잘 지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 없이 아무런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아, 내가 그래도 이 회사 너무 좋아가지고 지원도 했고 탈락하긴 했지만 내가 향후에 또 한번 지원을 해볼 텐데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도 예의를 다해야 되고 지원자도 기업에게 예의를 다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발표가 나면 최소한 뭐 문자로 뭐 강민영님 발표가 났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메일로 좀 장문의 좀 위로의 이 문자 이 메일 이 내용이 간다면은 좀 더 우리 지원자들이 좀 그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꼭 합격 메일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지방대 인문계가 또 떴네요. 지방대 인문계가 뜬 이유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스펙에서 제일 많이 밀리는 층이 사실은 네. 지방대학 그리고 인문계 졸업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글쎄요, 뭐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지방대학생이었고 그다음에 법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네. 네. 물론 대학원이야 다른 곳을 나왔지만 군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갔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악지가 다 겹치는 거죠. 그러게요. 지방대학 나왔죠. 그다음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왔죠. 그다음에 법학했으니까 당시에는 사법고시라고 했습니다. 네. 사법고시 또 열심히 준비했었던 경력이 있으니 이런 걸 다 털고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IMF 때 사실은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방대학 인문계생이라고 해도 사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지난주에도 인문계 취업 잔혹사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네. 취업률이 제로인 인문계학과가 전국에 402곳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공계만 찾는 기업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 이공계만 찾고 있는 기업들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네. 하나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정확하게는 95년, 96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1970년대서부터 모해 법칙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해 법칙이 뭐냐면 18개월마다 그러니까 컴퓨터 처리 속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 수정이 65년에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18개월이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 이게 2020년까지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2년마다 이 컴퓨터 처리 속도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10년이면 500배 빨라진 컴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이공계통의 졸업자가 반드시 산업계에 필요했던 것은 불필요한 필요한 일이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2020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공계통 졸업자들이 더 각광받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에 기업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도구적 합리주의 그다음에 기술로만 승부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전문가를 찾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좀 기회를 찾아야 될 거라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너무 오래 될 것 같고요. 취업 시장에서 변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좀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는 그 인문계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본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인문계생들이라면 정말로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통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취업의 인사 담당자들하고 이 1대1로 붙어서라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점도 중요하지만 책을 열심히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거든요. 근데 툴을 잘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역시 시켜보면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계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IT 기술에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적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책을 정말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취업의 문은 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힘들어하고 있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핫 이슈, 핫 키워드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3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